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원TV 대표 코너 여의도 2%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썩 반가울 수만은 없는 분이 뉴스 거의 모든 채널에 등장을 해서 조금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돼서 이렇게 책정을 했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이런 이제 뭐 시정 연설이라는 걸 하는데 뭐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그날이 오늘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6조 원 규모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년도 본 예산이 512조니까 한 40 몇 조쯤 뭐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그 내년도 예산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올해 추경까지 포함하면은 554조 원, 예, 국가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은 556조 원, 네, 0.2% 늘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또 재정 건전성을 고려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했으면 올해 추경을 줄였어야죠. 뭐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국회 시정 연설이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이 정부에서는 저게 뭐 본 예산 기준으로는 뭐 한 8% 또 8.5% 정도 올린 거잖아요. 본 예산 그렇죠. 기준으로에서는 이미 뭐 내년도 가면 또 그 정도 늘어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럼 내년도 뭐 한 중반 넘어가면 결국 한 뭐 600조가 넘는 규모가 되겠죠. 또 추경을 하겠죠. 추경을 뭐 그렇죠. 추경 뭐 한두 번 하면 다행이죠. 뭐 서너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미 재정 건전성을 이 정부는 포기했다. 처음 출발부터 포기했다고 봐요. 이미 뭐 우리가 뭐 최저임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면서 이 정부는 돈을 쓰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돈 쓰는 목표를 정해놓고 예산을 짜는 정부는 아마 역대 처음일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에 대해서 뭐 좀 알까요? 모르죠. 예, 알 리가 없죠. 이게 지금 재정 건전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본인이 재정에 대한 이게 관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없죠. 쓰는 것만 알죠. 그 좌파는 돈 쓰는 것만 알아요. 재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좌파는 뭐 돈 쓰는 것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료들이 이제 그걸 서포트하고 있는 거죠. 돈을 어떻게 하면. 근데 그게 이제 다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관료들과 대통령을 보는 게 매트릭스의 그냥 숫자잖아요. 이 속에서 종이 쪼가리를 보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여기 이제 모니터상에 있는 매트릭스를 보는 거잖아요. 숫자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본질은 뭐냐면 각각 개별적인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저게다 내 주머니, 호주머니란 말이죠. 저게 다 세금이고, 세금이죠. 나중에 이제 갚아야 될 그렇죠. 빚이고, 저걸 통해서 다들 속에서 잘 되면 모르는데 저것이 또 돈이 어디 들어가가지고 딴 데로 가요. 태양광처럼. 막 샌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뭐 새로운 뭐 뉴딜 뭐 이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제가 좀 계속 우려를 던지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사업 속에서 뭐 건전지 사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국가가 할 일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업이 해야 되는, 기업이 해야 되는 그렇죠, 것들이에요. 왜냐면 전 세계가 다 기업들이 해요. 그렇죠. 기업들이 왜 돈 되는 사업인데, 근데 왜 국가가 계속 왜 거기다 돈을 투입하려고 그럴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경제 개념은 둘째치고 좌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속에서 이제 전체주의 국가나 좌파가 집권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공공섹터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요. 정부 예산 가지고 뭐 먹고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 뭡니까? 권력자를 끼고 하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쉽게 보세요. 중국 같은 거 보세요, 그냥. 중국에서 대규모 기업 하는 건 다 뭡니까? 다 왕자당에서 해요. 그렇죠. 국가가 한다는 얘기죠.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를 끼지 않으면 그런 큰 사업 못 하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뭐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지만 그런 식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늘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뭐 라임 오픈버스 사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돈들이 눈먼 데 들어가서 돈이 다 왜냐면 이 돈이 목표가 있으니까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야 되니까 타겟이 있으니까 뭐 기업을 활성화하거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이 아니라 엉뚱한 데 목적으로 써요, 그런 돈들이. 아니 뭐 뉴딜하고 막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다 뉴딜로 깔면
그거 한두 번 깐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예. 한두 번 깐 게 아닙니다. 뭐 스마트 시티 이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뭐 말만 나오면 뭐 뉴딜해요. 네, 아니 우리가 무슨 뭐 루즈벨트 시절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플랫폼 경제이기 때문에 예. 어떤 SOC나 물리적 그런 게 별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지금은 비대면 시대잖아요, 게다가. 그렇죠,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죠. 네. 근데 그런 거하고 잘 안 맞는 지금 예산들이 되게 많이 책정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전문에도 그래요.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말은 뭐 그럴 때 갖다 붙이는데 그건 다 기업이 해야 될 일이지. 정부가 그렇게 정부는 지금 그런 데 돈 쓸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자, 오늘 그리고 또 이 시정 연설 중에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자, 우선은 대한민국 공무원 북한에 의해서 총살되고 불태워진 사건이죠. 자,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공무원 사망 사건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피살이라는 뭐 아니면 총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평화가 절실함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인식치고는 참 그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우롱하는 거죠. 예. 국민들이 이거를 다 알았잖아요. 예, 실체를 피살 당하고, 그렇죠. 시체가 불태워지고, 뭐 이런 것들을 그건 뭐 대한민국 국방부가 확인해 준 거예요. 맞습니다. 딴 데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확인해 준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냥 아주 보편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병으로 알아주는 것도 사망이고, 익사한 것도 사망이고. 그렇죠. 근데 명백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보고를 받았고,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보고를 받았고, 제일 먼저 받았죠. 뭐 실체를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는 거죠. 저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에서 의해서 인식 체계를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건 뭐 평화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인권이에요, 인권. 인도주의적인 거고 자유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천부인권이죠. 그 어떤 것도 그 구속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개입할 수 없는. 그래서 북한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자유와 인권이에요.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인권이 되면 평화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이 사람들은 맨날 그 소리 했었어요. 맞습니다. 툭하면 뭐 자유와 인권 떠들었었죠. 아니 김정은이가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면 저런 일이 발생 안 하죠. 좀 평화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뭐 지극히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아니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 말도 안 되는 저 북한의 뚱땡이하고 뭐 평화를 하겠다 어쩌겠다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게 쉽게 얘기하면 휴전선을 없애겠다는 발상에서 늘 일관되게 주한미군 철수를 동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것이 소위 얘기해서 남북 간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소위 얘기해서 그 대결 구도가 평화를 해치고 있다라는 아주 이상한 발상들을 오랫동안 해오는 거예요. 이게 뭐 1960년대부터 시작된 거겠죠. 50년대부터.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식의 발상은 안 하거든요. 가만 보면 이것도 말이죠. 그 지금 평화 이것도 어차피 되지도 않을 평화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 평화 아젠다를 가져가기 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 평화는 평화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면 평화는 자동방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근데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 평화가 위협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경우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태국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태국에 지금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본질이 뭡니까? 자유와 인권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맞습니다. 태국이 왕조 국가인 건 알았지만 왕 밑에서 그렇게 발발 기우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사진 보면서. 이게 지위 어떤 왕 만나러 가면 깜짝 엎드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도 엎드리더라고요. 총리도요? 네. 그리고 공주가 지나가면 운동장 사진 보니까 공주가 지나가면 다들 완전 우리 옛날 왕비상 똑같더라고요. 임금님 행사할 때처럼. 그게 헌법에 있대요. 그렇습니까? 왕을 모독하면 안 돼. 왕실을 모독하면 안 된다고. 엄청 후진적이네. 본건적이네. 그리고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지 않으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면 평화는 자동방이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저 평화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저 평화라고 하는 건 도구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유와 인권을 얘기해야죠. 역설적으로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평화롭지 않다는 거잖아요. 자유와 인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제가 이 전문을 보면서 네. 제일 지금 황당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K방역에 대한 거예요. K방역. 예. 예. 뭐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다. 아, 무슨 원칙도 잘 세워 이 정권은. 근데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세 개는 K방역을 이 사람들이 원칙으로 삼았던 적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예. 다 통제지. 통제, 폐쇄. 예. 예. 전 세계가 아시아의 소위 얘기해서 방역에 대해서 네. 눈여겨봤던 점이 뭡니까? 통제죠, 통제. 아시아적 가치예요. 그렇지, 아시아적 가치. 지나친 자유가 소위 얘기해서 창고를 불렀다. 이게 소위 얘기해서 유럽과 미국에서 모든 언론에서 떠들어댔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시아의 그렇죠. 가치에 다시 주목하자. 아시아는 통제잖아요. 네. 네. 본인이 통제해놓고 아주 말은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이 거짓말에는 능하죠. 네. 개방 투명 민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럼 거짓말 올림픽 있으면 아마 저 금메달리스트 정도. 네. 아니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가 통제 때문에 잘 됐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분들이 자유와 인권 뭐 이렇게 아주 여전히 이 자유라는 부분보다는 네네. 통제에 좀 익숙하고 약간 통제를 수능하는 거잖아요. 통제를 잘 받아들여서 네. 그래서 하는 것이지 네. 쉽게 얘기하면 이번 소액에서 K방역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방역은 뭐 저 바이러스 퇴치하고 뭐 종식하는 거 하면 되지 무슨 여기다가 무슨 개방성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글짓기나 선수예요 선수. 아니 국민들 모두 소액에서 서로의 건강과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 네. 절제와 자제와 통제 이건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서 우리가 방역이 잘 됐다 그러면 통제. 우리 국민들의 절제, 자제, 통제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개방 투명 민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쇄, 불투명, 그다음에 비민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통제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골라서 선택적 통제를 한 거죠. 선택적 통제 그렇죠. 바이러스가 보수 우파 진영에만 또 퍼지는 또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뭐 어디 저기 비비고 춤추는 데는 뭐 천지사방으로 놔두고 맞습니다. 엉뚱한 데다가 통제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뒤집어 씌우고. 오늘 사건이 터진 게 이제 그 골프장에서 단체로 골프를 치다가 뭐 한 절반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게 나왔어요. 한 80명 갔는데 42명이 확진이 나왔는데 지금 광화문이 문제가 아니라 저쪽 지금 강원도 쪽에 철학산, 오대산, 치악산, 뭐 태백산 뭐 이런 데는 단풍 놀이객들이 인산인해입니다. 예전에도 뭐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 전수조사를 해보면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이 확산돼 있는 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결국은 이거는 통제, 그다음에 비투명성, 비개방성 이것 때문에 지금 그냥 누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여기다 민주주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뭐 말을 거꾸로 해도 이런 언어 도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사기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시정연설에서 또 언급한 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을 빨리 조속히 하고 공수처가 빨리 뭐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공수처가 이 나중에 출범을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심을 강하게 품습니다. 그리고 현 정치적인 여건 혹은 권력의 구조 이런 걸 볼 때 공수처가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을 갖지 않을 수가 있나요? 지금 뭐 민변으로 다 채워놓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지금 봤지만 소액에서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렇죠. 소액에서 이제 뭐 검찰 위에다가 이제 옥상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검찰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하고 경찰을 장악하는 거죠. 그렇죠. 공수처라고 하는 게. 근데 저는 이제 묻고 저기 황당한 게 뭐냐면 아니 공수처가 왜 필요해요? 지금 시점에서 추미애가 알아서 다 하는데. 그러게요.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배제하고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인사 쫙 해가지고 계속 감찰시키고 왜 필요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소위 해서 좌파 정부라고 하는 특히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안 가요. 계속 이 문제를 질질 끌고 그것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가요.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요. 계속. 지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뭐 문제가 해결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문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네요. 아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안 간다니까. 계속 문제를 증폭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이런 식으로 가요. 예. 기본적으로 공수처를 만들잖아요. 공수처장이 임명되잖아요. 그럼 공수처장이 아니라 또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 구실을 만들 거예요. 저기서 또 안 된다고. 그렇군요. 네. 아니 지금 장관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 네. 단 한 번 사용했던 거를 네네. 갖다가 2번 연달아 사용하면서 생쇼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수사지휘권 발동. 굳이 공수처장이 왜 필요해요 지금 현재? 인사도 지금 현재 뭐 하루가 멀다고 인사를 하고 하루가 멀다고 감찰 지시를 내려요. 맞습니다. 예, 예. 이런 법무부 장관은 역대 처음이에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최악도 아니고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그냥 거의 얘기해서 할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그냥 우리 원래 뭐 저기 교정시설 관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교도소. 네. 그래서 법제처장이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법령 같은 거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법령 같은 거를 추진하고 뭐 그런 거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제 중요한 인권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거나 뭐 위헌적인 일들이 벌어지거나 뭔가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개입되는 것이지. 그렇죠. 네. 이렇게 개별 사건에 시시콜콜 뛰어드는 법무부 장관은 처음 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 얘기도 잘 모르고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이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무책임한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무슨 공수처 얘기를 해요. 공수처 얘기하려면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들을 없앤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저 법무부 장관도 저 난리법석인데 공수처장 앉혀놓으면 둘이서 아주 쌍끌이로 아주 생쇼를 할 텐데. 그래서 이 공수처는 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이게 산으로 뭐 되면 산으로도 가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저걸 가지고 끊임없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거죠. 공수처장 이제 공수처 만들었으니 공수처장 임명해야 된다는 걸로. 그래서 계속 야당으로 하여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던질 거란 말이죠. 그럼 야당은 발목을 잡는 거다. 야당은 계속 발목을 잡는 걸로 비춰지고, 자 공수처가 잘 안 되니,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추미애는 계속 또 미친 날뛰듯이 날뛸 거고. 날뛰고. 네. 계속 그러면서 이 문제는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걸로 갈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최악의 경우에는 니나 똑같아. 다 싫어. 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은 아군들한테는 확실하게 응집할 먹이를 제공하고 이쪽 속에서 반대편한테도 확실하게 반대할 명분들을 제공하면서 끊임없이 국가를 갖다가 갈등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리고 양비론 최악의 경우에는 양비론이에요. 아예 너도 싫고 너도 싫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더 큰 피해를 보는 건 야당인 것 같아요, 늘.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차별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뭐냐면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제가 왜 안 된다 그러냐면 좌파는 끊임없이 갈등과 혼란으로서 저기에서 이 국면을 갖다 이끌어가는 집단이에요. 좌파는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가질 않아요. 그게 원래 속성이 그래요, 본질이. 우파는 정권을 잡으면 계속 안정을 도모해요. 그래서 양보도 하고 뭘 해요. 그렇죠,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좌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좌파하고 우파하고 차이입니다. 근데 뭐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 힘을 실어줘야 안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소위 해서 그냥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좌파가 계속 혼란을 하잖아요. 그럼 자꾸 좌파에 기대게 되는 거예요. 좌파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럼 좌파 요파의 문제가 정권을 잡고 있는 집단한테 기대게 되니까. 그렇죠. 걔들한테 좀 힘을 실어줘. 중간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전체주의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주의, 소위 해서 좌파, 소위 중남미도 보면 좌파가 끊임없이 왜 사회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갈등 구조를 만들고 혼란스러운데도 계속 끌고 가느냐면 그것이 자들한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현재 계속 국가가 어떤 갈등이나 혼란을 해결하기보다는 계속 부추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가 지금 나오잖아요. 계속. 그러고 보니까 답이 없어요. 항상 노답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 생각이 없어요. 왜? 정치적으로 이득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정 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좀 겸연쩍은 조금 좀 스타일을 구기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은 국회에서 하는 거라서 국회에 왔나 봐요. 국회에 올 때 뭐 경호원들을 잔뜩 데리고 왔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국회에 왔으니까 각 정당 대표들, 뭐 원내 대표단 이런 분들하고 이제 뭐 보통 환담회, 뭐 차 한 잔, 차담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환담장에 가려고 하다가 경호처 직원들이 몸수색을 하고 그리고 신분증이 없다고 하니까 환담장에 못 들어가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해서 원내대표라고 하면 뭐 이렇게 대통령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패스를 하는데 좀 과했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예. 자,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잖아요. 예. 그러면 사전에 환담할 사람들이 정해져요. 다 정해지죠. 네. 예, 그럼요. 이 사람들한테 비표가 배포됩니다. 아, 비표. 대통령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표식이 있어요. 예. 네. 여기 그 속에서 무궁화 마크인가 뭐 이런 게 청와대 마크가 찍혀 있는 비표가 동그란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거를 사전에 다 나눠주게 돼 있어요. 예. 비표가. 그래서 비표를 달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한테. 아무나 이게 표식이 있어요. 표식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걸 다 달고 들어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명패를 줘요. 명찰을. 명찰. 내가 비표를 붙이고 그다음에 명찰을 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신분증 확인은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신분증 확인은 사전에 다 하는 거예요. 사전에 신원확인 다 끝내죠. 다 끝냅니다. 그렇죠. 네. 저게 거의 일주일 전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일부러 창피를 주려고 그랬나? 망신을 주려고 그러면 그랬나? 지금 제1야당 원내대표를 일단 환담장에 초대를 안 한 거예요? 일단은 김종인 대표는 안 간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다고 해서 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말이 안 돼요. 네.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반인도 저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저희도 청와대 행사를 많이 해보고 바깥에서 행사를 많이 해보는데 저 초청자 명단은 이미 일주일 전에 다 세팅이 돼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신원 뭐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이 다 됩니다. 사진까지 다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경호처하고 의전팀하고 담당 수석실, 비서관실이 다 모여가지고 저런 행사가 있으면 거의 근 한 달 전부터 회의를 몇 차례 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저 사진에 나옵니다. 사실 청와대가 초대는 다 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두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저 두 자리가 한 자리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고 한 자리는 주호영 원내대표 자리예요. 근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 온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안 온다고 했는데 의자를 왜 비워놨을까? 일부러 저것도 결례야. 이제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일부러 저렇게 한 거죠. 안 온다 그러면 당연히 의자 빼요. 저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저 사진을 노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협조했다. 뭐 발목 잡는 거밖에 안 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나마 가려고 해서 갔는데 다 몸 수색 당하고 안 됩니다. 신분증도 없고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돌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우리가 비행기 할 때 비행기 좌석 예약해 놓고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전철 다 뒤지는 거하고 똑같은 사태예요. 저게 사람이 온다 그랬는데 안 오잖아요. 저거 비상이에요. 사람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대통령 저 경호할 때 저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저렇게 비어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저건 고의적으로 저렇게 한 거네요. 저건 그러면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안 온다 그랬는데 저 자리를 그냥 놔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대통령이 뭘 행사를 하는데 자리를 비워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 사악한 건데요, 그러면? 진짜 제가 깜짝 제가 뉴스를 보고 진짜 황당했고 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경호처장 날려야 돼요. 경호의 ABC가 다 깨진 거야.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사전에 불출석을 했는데 저 의자를 가만 놔둔다? 대통령 행사에 빈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저거 다 없애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의전이군요. 그 의전이죠. 아니, 대통령이 초대했는데 안 온다는 사람 자리를 비워놔요? 그럼 저게 뭡니까? 대통령 망신 주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그리고 저거는 경호에서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 사람이 안 오면 저 사람이 여기다 뭐 해코지 했을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맞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저런 일이 벌어지면 발칵 뒤집혀요, 이 행사장이. 하긴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 빈자리는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야,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된 거라면 이미 경호처장 경질이에요. 근데 이미 의도된 바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쥐들끼리 짜고서 이렇게 한 거라면은 이게 진짜 나쁜 천하의 아주 잡놈들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질 중에 저질이죠. 저질. 저질 느낌 난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왔는데 이 사진 연출하려고 몸수색하고 창피 주고 돌려보낸 거 아니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 달 전부터 탁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경호에서는. 그렇죠. 저희도 뭐 숱하게 해봤지만
몇 번씩 회의를 해요. 비표 주고, 네. 그리고 명찰 주고, 참석 여부 확인해가지고 참석 숫자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신원조회하는 거, 일반인들 여긴 근데 네. 국회 아니잖아요. 가장 그렇죠. 이제 경호가 잘 될 국회 안 수밖에 해죠. 없는. 네. 다 신원이 보장돼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뭐 수백 명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10명 가까이 모이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건 비표도 필요 없는 거죠. 아니 그리고 사실은 여야 원내대표 국회 안에서 만나는 건데 뭐 밖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국회도 보안 시설이라서 다 통제하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제가 이 사진 보니까 진짜 황당하네. 그렇죠. 예. 예. 이 사진 보니까 진짜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걸 알아요. 악의적이고 예. 아주 그냥 못해 처먹은 예. 거죠. 네 맞습니다. 참. 근데 이 경호처 놈들도 참 나쁜 놈들이구나. 개창피를 준 거죠. 예. 그 제1야당 원내대표를 이른바 우리 저 센터를 깠다는 거 아닙니까? 다 뒤져갖고 뭐 있나 없나. 아니 이렇게. 그 금속 탐지기 그거 하고 네. 저희도 계속 생사수탁이 하지만 이미 예정돼 있는 사람들이 오면요. 예. 가방을 들고 있지 않은 이상 가방만 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방을 들고 있지 않은 이상 그냥 금속 탐지기하고 이거만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저기 공항 갈 때 게이트 그거만 해요. 여기는 게다가 실내잖아요. 네. 바깥 행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바깥 행사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네네. 몸수색하는 일은 없어요. 아예 몸수색은 안 하죠. 예. 다이 소위에서 구역을 정해서 비표로 색깔을 구별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5선 국회의원을 한 사람인데 뭐 그 검증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 참. 우리나라 이렇게 숱하게 행사해봤지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아, 예, 예, 예. 저도 일반인도 저렇게는 안 합니다. 요새. 야, 이거는 이른바 사악한 의전이네. 아니 이건 뭐 의전 자체가 아니라 아니 국회 와서 오늘 보니까 협치를 뭐 해야 된다고 헛소리 하던데. 네, 네, 맞습니다. 예. 협치하러 와가지고는 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짓이에요, 장난 같은. 그러니까 막갑하지, 막 가는 거예요. 아, 막가파. 예. 막가파. 누가 그랬더라? 진중권이 그랬던가? 아, 김근식 저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그랬군요. 막가파라고. 아, 이 저질도 이런 저질들이 없는 거예요. 좌파 중에서도 진짜 상저질이네 이거 진짜. 아, 상저질이요. 예. 야, 표현 좋다 오늘. 예. 아, 이거 아주 그냥 입 터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민주당 정부 정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이 수준이 이렇습니다. 예, 야당 다 빼놓고 그냥 지들끼리 뭐 그냥 아니 저기 김종인 여기 대표가 안 오면 네.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니라 저 자리에 주호영을 앉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의전한 다음에 예. 저희가 만약 의전해서 짠다 그러면 당연히 안 오니까 우리 야당을 잘 옆에 하니까 네. 이낙연 옆에 주호영 앉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예. 이렇게 해야죠. 네. 이 자리는 뺐어야죠. 네, 그게 정상이에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뭐 다른 사람 하나 더 앉히는 거 아니면 예. 원내대표가 오면 그럼 정책의장이나 다른 사람 누구 하나 더 초청하든가.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그게 의전이지. 맞습니다. 예. 아니 세상에 안 온다는 사람 의자를 비워놓고 온다는 사람 못 오게 하고. 네, 진짜 예, 진짜 사악한. 이런 저질들이 어디 있어요, 진짜. 예. 예. 저질 의전이다 이거는. 그럼 저질 의전. 네. 자 여러분, 모처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고 이렇게 환담회를 한다 그러면 진짜 자기 말 맞다나 협치에 대한 아주 요만큼의 어떤 의지라도 있었다면 당연히, 아니면 심지어는 저라면 그냥 야당 대표실로 갈 것 같아요. 뭐 그걸 왜 못합니까? 대통령이 그냥 가서 어차피 경호원을 데리고 가는 거니까 김정일 위원장 가서 딱 악수도 하고 아이고 뭐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나 이렇게 해서 아주 개창피를 주고 말이죠. 예. 저질들 이런 저질 짓거리를 하는데 예. 제가 좀 서글프고 답답한 건 뭐냐면 네. 야당이 야당같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야당이 안 보인다.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당을 개무시하는 거죠.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글픈 일이죠. 자 여러분, 여기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시정연설, 예, 협치가 아니라 협치에 반대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오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진짜 편협한 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여기도 2% 세 번째 주제,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에 반대로 가는 문정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